내 자산을 지키는 똑똑한 재테크, 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 플래너. 자,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H 자산관리의 김명훈 전문가, 그리고 백대윤 전문가, 김무성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우리 전문가님부터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뭐니해도 머니가 전부인 세상, 재테크 알려주는 남자 김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의 프로 백대윤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잘 아는 남자 보잘알 김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TV나 이런 각종 매체를 통해서 경제 관련한 이슈들을 접하다 보면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인상, 그리고 이 물가 인상 때문에 계란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우려감까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 또한 인상과 관련한 것입니다. 바로 보험료 인상. 자, 우리 전문가님들, 대체 보험료 인상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는 걸까요? 네, 그쵸. 이제 저희도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뉴스를 많이 접목하잖아요. 네. 네, 그 뉴스를 보는데 가장 중점을 둘 것도 바로 보험료의 인상입니다. 네. 네, 사실상 보험료의 인상은 경제적인 이슈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정부의 지침 변경이라던가 네. 혹은 보험사의 영업이익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많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저금리 시대가 조금 장기화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공시이율이라는 걸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공시이율 또한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는 인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또한 보험사의 영업이익과도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네. 보험은 이제 정부에서 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 운용을 하는데요. 당연히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험 관련된 기사를 조금 찾아보게 되면은 네.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손해율이 커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물론 고객들 입장에서는 네. 좀 더 이제 상품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상품을 가입하지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품을 만들 때 손해율이라는 걸 조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처럼 매달 나가는 나의 보험료, 과연 나는 똑똑한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굿플래너에서는 시청자가 궁금한 보험 궁금증 탑 3에 대해서 우리 굿플래너 전문가님들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시청자가 궁금한 보험 탑 3는요? 네, 바로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 이 실비 보험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실손 의료 보험비,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엄청 인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실비만 계속해서 왜 오르는 걸까? 내 것만 왜 10만 원이 되는 걸까? 대체 왜 오르는 걸까요? 네, 이 실비라는 것이 참 말씀하셨다시피 네. 뉴스에서만 보더라도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상 이것 때문인데 네. 인상은 그렇다면 왜 되느냐? 네. 바로 손해율이라는 것 때문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의료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보험이 이제 100% 청구를 할 수 있던 실비보험이 있었는데 네. 이 비급여 항목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네. 보험금 청구 금액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손해율이란 것이 상당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보험사는 상품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네. 이 이익률과 손해율을 계산해서 네. 딱 나왔는데 웬걸 이게 너무 손해율이 큰 거지. 네. 그렇게 돼서 네. 어느 정도 실비를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김무성
김효성 전문가님, 네. 실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네. 실손보험을 언제 가입했냐가 가장 포인트일 것 같아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네. 가입 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앵커님은 혹시 옛날 실비가 좋은 실비다라는 말 맞아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들은 계속해서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전 실비 같은 경우는 자기의 부담금이 없거나 거의 적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부담금이라 하면은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이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잘알 보험 잘하는 전문가로서 네. 저도 이제 실손 의료보험은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험 갱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병원에 자주 가시거나 혹은 지금 몸에 조금 이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험료 인상 관련해서 보험을 재가입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보험을 재가입할 때 보험사 측에서 손해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사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가입을 못하게 된다면은 실손 의료보험을 유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 혜택에 있어서 강점이 강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혹시 백대훈 전문가님은 이제 어떤 생각이신지 실비를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꿔야 되느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의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은 네. 유지를 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죠. 다만 하지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돈이라는 문제를 그렇죠. 맞아요.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5년 또는 3년 또는 1년 단위로 이제 주기적으로 갱신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인상이 되었을 때 당연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갱신 시점 때 조금 가격이 적게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 뭐 그러려니 하고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 실손 보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가격 인상률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김명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이제 보험회사도 네. 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나 이 실손보험의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율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갱신되는 시점에 보험료를 정말 많이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현실입니다. 네. 이제 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이제 과거에 음. 옛날에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료 쇼핑이 가능했다라는 점인데요.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네. 본인 부담금이 과거에는 굉장히 적어서 네. 과거에는 내가 돈을 거의 내지 않고도 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네. 이제 의료 쇼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실비보험을 조금 잘 활용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실손보험을 활용해서 굉장히 의료 혜택을 많이 받을 텐데 만약 실손보험을 잘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보험을 잘 청구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실손을 청구하는 사람, 청구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전부 다 통계로 합쳐서 네. 이제 갱신율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실비보험이 잘 활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네. 가격 인상이라는 게 조금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네. 건강하고 네. 나 실손보험을 조금 잘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 네. 라고 하면은 이른바 착한 실손보험을 요즘에 조금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착한 실손 보험? 그게 뭐예요? 네, 이 착한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네. 기존의 차이점이 사실 있습니다. 네. 네, 기존의 차이점이라는 건 사실상 자기 부담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이제 급여의 10% 네. 혹은 비급여의 20%를 좀 자기 부담금으로 책정해서 네. 자기의 부담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금액을 설정했고요. 또 비급여 항목 그 세 가지 있잖아요. 네. MRI, 도수치료, 네, 비급여 네. 주사 이 세 가지의 네. 항목에 대해서 네. 한도를 제한을 해놨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실손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율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줄어들면 사실상 그 고객분들에게는 갱신율의 폭이 많이 낮아질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 인상료도 사실상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제 더더욱 이제 과거의 실손보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추천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이제 사실상 실손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이제 10,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로 굉장히 원래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과거에는 약간 이제 끼워 팔기 식으로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의 실손보험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지만, 만약 내가 조금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번에 나오는 착한 실비보험으로 조금 변경을 하셔서 네. 이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들께서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즘 이슈인 착한 실비보험, 착한 실비. 저도 이게 생소해가지고 입에 잘 안 붙더라고요. 네. 이 착한 실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착한 실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정말 잘 들어봤는데 네, 각자가 뚜렷한 생각들이라서 사실상 저도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네. 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네.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네. 착한 실비가 아닌 옛날 보험입니다. 어, 네. 근데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걸 착한 실비라고 하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부담금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한도가 걸린다는 거, 네.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단독 실비라고 해서 완전 실비만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정리하자면 13년 4월 이전에 착한 실비를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몸이 좀 건강에 이상이 있다거나 많이 병원을 찾아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13년 4월 이전의 보험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고, 네. 아니다, 나는 몸이 건강하다, 병원을 잘 안 간다 하시는 분이나 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네, 13년 4월 이후인 네, 착한 실비로 전환하셔서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네, 인상률이 높지 않은 저렴한 보험료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장단점을 살려가지고 그렇죠?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똑똑한 소비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과거에 가입했던 실비, 그리고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 실비에 대해서 각자의 특징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2위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가 궁금한 보험 탑 3. 2위는요? 바로 입원비입니다. 네, 입원비. 이 입원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걸까요? 저도 병원에 입원을 생각한다면 그럴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앵커님처럼 이제 입원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주로 이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총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설계하고 가입을 네. 하게 되실 텐데요. 진단비와 수술비 같은 경우는 여건만 되신다면 네.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담보라고 다들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입원비에 대해서는 이게 굳이 필요할까, 아니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찬반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찬반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하는데, 네. 그 전에 혹시 네. 앵커님은 네.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네. 근처에 있는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뭐 전문 대학병원을 찾아가실 건가요? 그래도 좀 시간이 있다면은 네. 저명한 인사를 찾아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진단을 좀 받고 싶으실 때 대학병원에 많이 찾아가세요. 근데 이제 이런 상급병원을 찾아가서 입원을 네.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입원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입원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면 뭐 혹은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찬반론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백대원 전문가님, 혹시 입원비 담보 특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우선은 네.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제 네. 의도치 않게 이제 병원에 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럴 때 가끔씩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네. 수술을 받으라고 이제 권유를 하시죠. 네. 이제 그럴 때 내가 수술을 받았는데 바로 퇴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자연스럽게 조금 생각이 나는 게 바로 입원비 특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네. 입원비 특약을 넣어서 함께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간혹
입원비 특약이 보장받는 담보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조금 고객분들 중에서 불만사항이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험료가 비싼 데에는 그만큼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당연히 청구를 많이 한다라는 뜻이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억만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을 할 수도 또 이제 뭔가의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이 그냥 돈만 나가는 계속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조금 납입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 입원비를 조금 조정을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상급병원 입원비입니다. 상급병원 입원비를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김무성 전문가님? 네. 우선은 상급병원 입원비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상급병원이라 하면은 쉽게 그냥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실 때 보통은 이제 입원할 자리가 없어서 1인실이나 2인실로 입원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4인실이나 6인실로 좀 옮겨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혹시 입원비 하루에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아요? 아, 10만 원? 네, 맞습니다. 적게는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 비싸네.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런 실손 의료보험으로 입원비가 충당이 가능하다고는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김무성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2014년 8월까지는 6인실에만 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의료보험의 확장으로 4인실까지 어.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병원에 처음 가게 되면은 네. 다인실을 주는 것보다는 1인실에 먼저 입원을 하게 되고 음. 자리가 남을 때 이제 그때 다인실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요즘에 또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또 네. 요즘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주목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인실보다는 조금 더 1인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내 몸도 아픈데 네. 옆에 또 주변 사람들까지 있으면 좀 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본인 네.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입원비 특약이고 특히 이제 내가 더 몸이 아플 때 좀 더 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상급 입원비 일당을 조금 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백대윤 전문가님께서는 입원비, 특히나 이 상급병원 입원비에 대한 특약은 무조건 있어야 한다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명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입원비.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네. 네. 저는 이제 고객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네, 이 입원비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시다는 분들이 좀 덜어 그렇죠.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도 조금 마찬가지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과거에 이제 수술 방법과는 다르게 요즘엔 현대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극소 부위 마취 수술이라던가 아니면 비관절 수술 이런 상처가 아무는 기간이 빠른 수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입원에 대한 일수가 많이 짧아졌고 두 번째로 병원 입장에서도 재원 일수를 많이 짧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새로운 이제 고객분들을 창출해야 되다 보니 네. 그렇죠. 그래서 입원 기간이 많이 짧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백대윤 전문가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상급 종합병원 입원비 특약 같은 경우는 네. 사실상 그 가성비가 있는 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맞긴 한데 네. 생각을 해봤을 때 상급 종합병원이 아까 대학병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대학병원에 입원할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네, 저는 딱히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조금 생각해 보고 네. 이 입원비 특약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보험이 많고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네. 많고 많으면은 유리한 건 사실이죠. 네. 근데 내 지금 생활에서 어느 정도 적정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계산해 봤을 때 네. 네, 이 입원비 특약에 대한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급 종합병원 입원비 같은 경우 보다 이제 진단비라던가 수술비 같은 네. 조금 효율성이 좋은 특약들로다가 준비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입원비는 저는 사실 비추천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입원비 대신에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쪽으로 비중을 옮기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네.
네, 지금 백대원 전문가님은 찬성, 그리고 이제 김명훈 전문가님은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비 특약 같은 경우는 보험사 측에서 손해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특약 중 하나죠.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료 인상도 꾸준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 말은 고객 입장에서는 청구 이력이 그만큼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이 정말 높은 담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보험이라는 건 아까 김명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다익선이라서 많으면 다 좋습니다. 근데 본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보험 가입을 하시고 유지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번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다 싶으시면 가성비 좋은 상급 종합병원 입원비 특약을 가입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실손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1일 1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100% 보장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입원비를 같이 넣어주면서 중복 보상으로 이제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손 의료보험에만 만약에 의존하게 됐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갱신 주기가 다가왔을 때 뭐 10년 뒤든 20년 뒤에 큰 낭패를 또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몸이 아팠을 때 가입이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원비에 대한 내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망의 1위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청자가 궁금한 보험 탑3 1위는요? 바로 TM보험입니다. 네, 저도 이런 상담 전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받아봤거든요. 뭐 이런 카드랑 활용하면 저렴해진다, 뭐 이런 보장이 있고 좋다 해서 다양한 전화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가입한 보험 괜찮은 걸까요? 시원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띠링띠링. 네?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토마토 홈쇼핑인데요. 어머, 네. 이번에 정말 좋은 상품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제가 지금 좀 바쁜데요. 고객님 1분이면 됩니다, 고객님. 네, 이번에 나온 시아보험인데요. 이 보험은 3개월만 유지하시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3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요? 좀 싸긴 하네요. 네, 그래서 많이들 가입하시는데요. 네, 전화로 진행이 가능하니까 이제 네. 가입 바로 도와드릴게요.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얼마나 더 걸릴까요? 네, 금방 됩니다. 네. 또 이렇게 네.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직접 상황극으로 보여주셨는데 진짜 제가 받았던 전화랑 정말 똑같았어요. 순간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입할 뻔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누구나 한번 이 전화를 한 번쯤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제 전화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일을 하다가 받으면 조금 짜증나기도 맞아요. 하고 또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한시적으로 또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데 가격까지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전화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요. 전화보험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네. 먼저 김명훈 전문가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전화보험의 장점은 무조건 첫 번째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비싸더라도 5만 원 내에서 끊을 수 있다는 건데 가격이 왜 이렇게 저렴한가에 네. 대한 첫 번째 이유는 네. 바로 설계사의 수수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이렉트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죠. 네, 저렴한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수로부터 판매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저렴하게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누군가는 좀 더 좋은 보험, 막 네. 10만 원, 20만 원의 보험을 가입하고 하고 싶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상 그 정도의 여유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험을 그래도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 전화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네. 어느 정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네, 연락을 받았는데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괜찮은 것 같아. 네, 괜찮은데 가격도 저렴하네. 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중에 제가 치아가 조금 안 좋았어요. 네. 치아가 아파 하고 있는데 네. 마침 전화가 딱 와서 네. 치아보험 지금
준비하시면 오. 3개월 뒤에 100%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가격도 엄청 저렴하다라고 그래야죠. 하면 그쵸, 가입을 네. 바로 들어가시죠. 네. 예, 이렇게 들어가셔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유익한 장점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분명 이제 김명건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보험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보험이긴 하지만 네. 앵커님처럼 이렇게 방금 딱 유혹당해서 가입하는 분들이 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험이 저렴한 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함정들이 있을 텐데 네. 제가 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우선은 암진단비라는 특약을 넣게 되면 네. 보통 보험에서는 담보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런 전화보험에서는 한 500만 원, 1000만 원대로 이제 설계를 해서 보험료를 굉장히 낮춥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즘은 대부분 비갱신형을 많이 가입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전화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갱신 아니면 5년 갱신 이런 갱신 주기를 굉장히 짧게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던 보험보다 담보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만 볼 때는 분명 메리트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가입하고 유지하는 기간까지 따져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나 전화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셨다면 본인의 담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화로 이제 모든 것이 된다는 게 좀 장점이긴 하지만 40대에서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2에서 3만 원 정도의 이제 이런 3대 질병을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전화보험으로. 네.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보시면 암 진단비라던가 아니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좀 받을 확률이 적은 보험에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아까 저희가 계속 강조하듯이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것들은 보험 금액이 높지만 이렇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은 것들은 담보가 좀 저렴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요즘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죠. 네. 심장에 관해서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전화보험으로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이라 그래서 10% 정도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금액적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얼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뭐 좋은 가격이다라고 해서 가입을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하지 네. 말고 맞습니다. 보장 범위 그리고 기간까지도 좀 이렇게 알뜰하게 따져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두 전문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점과 함께 좀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하지만 또 이제 가격이 싸다는 게 무조건 또 좋은 보험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있는 보험 내역을 꼼꼼히 살펴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다른 또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네. 살펴볼까요? 네. 네. 이제 전화보험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사실 없다는 점입니다. 네. 음.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직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공간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네. 가입을 못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요. 네.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전화로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네. 꽤나 보험이 없는 것보다 더 이득인 상품이겠죠. 음. 더욱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시국 때문에 만나는 게 사실 예민하거나 네. 불편하신 분들도 많을 네, 텐데 맞아요. 이렇게 전화보험으로 진행을 한다면 네.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네. 또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네. 낮에는 대부분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시간을 빼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면 만나서 상담을 듣고 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네. 전화보험을 통해서는 바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청약까지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메리트 있을 수 있는 상품이죠. 네, 물론 뭐 김용원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게 장점은 맞습니다. 근데 자꾸 이게 반론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장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간과 공간에 이제 뭐 자유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전화로 저희가 이렇게 보험 상담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대면 상담을 해서 이렇게 많은 서류들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전화 상담은 아까처럼 막 한 1, 2분 만에 이제 유혹당해서 가입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1, 2분 사이에 과연 이 상품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다 들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 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글씨 토시 하나 틀리면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물론 뭐 시간과 공간이 조금 더 우리가 좀 많이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장점일 수는 있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상품에 대해서 100% 설명을 다 못 받고 이제 네. 그냥 가입을 하시게 되니까 네. 나중에 또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네. 특히나 이런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가 도래했을 때 보험이 왜 이렇게 비싸졌지? 라면서 그때서 이제 찾아보시면은 너무 늦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좀 전화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입할 때만큼은 그냥 후딱후딱 빨리 했는데 막상 가입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야? 지금 내 보험이 이렇게 돼 있었어? 놀라시는 분들 진짜 맞아요.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확실히 일이 바쁘신 분들, 좀 설계사를 만나서 가입하시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조금 메리트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반면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줄 수 없다라는 점이 조금 더 단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전화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백대윤 전문가님 네.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우선 전화로 가입한 보험의 장점을 보면요. 첫 번째,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료 대비 담보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조금 자유롭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는 전화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로 가입한 보험의 단점으로는요. 첫 번째, 전화보험은 꼭 갱신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전화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모든 게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상품들과의 조금 비교나 아니면 충분한 설명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한 컨설팅을 조금 해줄 수 있는 거에 조금 제한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좋은 보험은 가장 적은 보험료로 큰 혜택을 받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전화보험으로 내가 보험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전화보험이 누군가한테는 가장 좋은 상품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보험은 그냥 돈만 나가고 보장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보험이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가, 또 지금 그 안에 있는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똑똑한 선택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보험에 대한 장단점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저희 굿플래너에서는요, 이렇게 전문가분과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시청하시면서 나도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나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전화 참여 가능한데요.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자세한 참여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먼저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자세한 참여 방법 듣고 실시간 시청자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